나는 주책 없는 녀석이면은 틀림없다. 왜냐하면 쓰는 글마다 마누라 자랑, 딸 자식 자랑을 늘어놓기 때문이다. 문학평론가 김현 씨가 최근에 술자석에서 특유의 프랑켄슈타인 웃음을 힝힝힝 웃더니 이렇게 빈정댔다. 야, 폼 잡지 마라. 어? 은근히 마누라 자랑, 아이 자랑, 행복해서 죽겠다는 폼 좀 잡지 마라. 과연 그런가? 과연 그렇다. 아내도 내가 쓴 글을 볼 때마다 대체로 기분 좋아하는 편이지만 어떤 때는 노골적으로 불평하곤 한다. 당신은 위선자예요. 당신 쓴 글을 보면 천하의 애처가인 것으로 교묘히 자기 선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당신 글을 읽으면 당신이 꽤나 애처가이고 자상하고 인자한 것으로 알겠죠? 엉터리, 사기꾼, 위선자. 과연 나는 아내의 말 맞다나 엉터리, 사기꾼, 위선자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변명은 안 하겠다. 연전에 모 화장품 잡지에서 행복한 부부상이라는 화보를 찍겠다고 아파트로 쳐들어온 적이 있었다. 그날 우리는 얼굴에 마구 행복해서 죽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실상은 오전 내내 대판 부부싸움을 벌인 후였다. 웃어주세요. 사진기사가 명령하면 우리는 행복해서 죽겠다는 표정으로 웃었으며 아이들도 방실방실 익숙하게 웃어서 며칠 뒤 우성된 화보를 보니까 아무리 예민한 사람이라 해도 우리 가족의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오전 내내의 격한 부부싸움을 눈치챌 천재는 없어 보였다. 그렇다고 해서 오전 내내 싸웠으니 저 행복한 표정을 위선이라 함은 너무 심한 판정이라 나는 믿는다. 왜냐하면 부부는 이혼 반보 직전이라 해도 행복한 부부상이라는 화보에 나올 때는 총아 단결된 초전박살적 미소를 태연하게 지을 줄 아는 조화의 묘를 가져야 한다고 나는 믿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부부의 슬기가 아니고 무엇이랴. 우리는 물론 부부싸움을 자주 벌인다. 연애 시절 땐 우린 서로 반말을 했었다. 우린 동갑내기고 같은 클래스메이트였으니까. 예, 인호야. 정숙이 잘 있었니? 밥 먹었니, 인호야? 이런 식이었다. 그래서 조금쯤은 남성의 권위를 되찾고 싶어서 나는 결혼 전에 야, 너 결혼하고 나서도 인호야 밥 먹어 이럴래? 하고 눈을 부릅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는 내게 차츰 존댓말을 쓰고 나를 보여 부르기 시작하였다. 보여 밥 먹으슈. 그것이 우리들 신혼의 말투였다. 말하자면 여보 진지 잡수세요 라고 최대한의 경칭으로 옮겨가는 과도기적 어투였던 것이다. 물론 지금은 자연스럽게 최고 경칭이 사용되곤 하는데 놀랍게도 부부싸움 할 때는 연애 시절에 그 쌍스럽고 야비하고 버릇없고 교양없고 되어먹지 못한 반말짓거리가 튀어나오는 것이다. 예, 치사하다 치사해. 네가 뭐니? 네가 뭔데 그래? 이런 식이다. 참 우라통이 터지는 노릇이다. 우리는 참 잘도 싸운다. 싸우기 시작하면 아내는 누가 황씨 아니랄까봐 황씨 고집이 폭발된다. 누가 도대체 요즘 여인들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정말 너무하다. 지려고 들지를 않는 것이다. 꼭 이겨야 한다는 필승의 신념이 아내의 얼굴에 팽배해 있다. 부부싸움 할 때는 내게 서너 가지 지켜야 할 계율이 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나 스스로 나 자신을 타이를 때 지켜야 할 계율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 첫째는 부부싸움을 할 때 감정이 격해졌다고 마구 물건을 던지지 않는 것이다. 지나고 보면 비싼 물건 깨진 후라 후에 막급이기 때문이다. 꼭 던져서라도 감정을 풀어야겠다 싶으면 나는 차라리 벽을 내 주먹으로 치거나
베개라든지 아이들 장난감 따위를 던지는 게 고작이다. 왜냐하면 깨지지 않으니까. 치되 깨지지 않을 것, 던지되 부서지지 않을 것을 던지고 때리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계율인 것이다. 그 둘째는 아무리 화가 났을지라도 이혼이라는 말이나 서로의 약점을 찌르는 말이나 극단적인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 셋째는 절대로 아내의 몸에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거나 밥상을 뒤집어 엎는 등의 행동을 삼가하고 있다. 이는 야만스럽고 못된 짓이므로 절대 이를 악물고서라도 참아야 한다. 그 넷째는 그날 싸움은 그날 풀어야 한다. 나는 이것을 위해 늘 고심참담 노력을 한다. 부부싸움을 한 후면 아내는 의례 베개를 들고 딴 방으로 가서 문을 잠그곤 하는데 나는 이런 지속성 내지는 연장성 부부싸움을 경계한다. 아내는 감정이 풀어지면 얘기한다. 어떻게 방금 싸우고 방금 한 방에서 잘 수 있나요? 난 그렇게 못해요. 하지만 나는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부서서라도 아내를 안방에 재워놓아야만 부부싸움을 완전히 끝냈다고 생각한다. 부부싸움은 절대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명심할 일이다. 부부싸움은 서로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러니 싸움할 땐 우리는 다들 소프라노, 테너 가수가 됐다. 소리를 빽빽 지른다. 최근에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내가 지켜야 할 계율에 첨가하려 한다. 뭐냐 하면 2, 3일 전 우리는 무지무지하게 큰 부부싸움을 벌였는데 그러자 아이 녀석들이 앙앙 울며 엄마 싸우지 마, 아빠 무서워, 이건 3살 난 아들 목소리 하면서 우리들의 결전장을 가로막고 나서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제 계율을 전 5조로 추가 확정 지으려 한다. 즉, 5째는 아이들 앞에서는 싸우지 말 것. 정 싸울 때는 아랫방에 잠재운 후이거나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도 사람이기 때문에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알 만큼 클 때까지 기다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지켜나갈 일이다.